쇼카 스트리밍의 헥터입니다. 오늘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오늘 오전에 사전 계약을 뭐 누구보다 일찍 했고요.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 카니발 한 두세 번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이제 뭐 실제 사전 계약을 들어가니까 그동안 이제 뭐 구설로 돌았던 거 뭐가 넣었네, 빠졌네, 뭐가 있네, 없네 그런 것들이 많이 빠졌고 옵션이 일단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빈정상하잖아요. 계약은 하지만 막 10장생들이 보이네요, 막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풀옵션이 됐습니다. 이게 없을 리가 있나? 일단은 뭐 스스티브는 사전 계약하면 계약금은 개인별로 다른 거예요? 아니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옵션 가격이 무시무시하지는 않은데요. 그 옵션 이렇게 좀 패키징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극실용주의자에서 필요 없는 것도 과감히 뺄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하고 저것 때문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풀옵션이 됐습니다. 시그니처. 극실용주의자라고 어디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풀옵션이 됐고 왜 풀옵션이 됐는지를 이게 저도 좀 민망해요. 말씀드리기가. 여기 보시면 저희가 옵션을 좀 정리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영업사원분한테 받은 거, 그리고 오늘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거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게 맞거든요. 프레스티지, 그리고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있고요. 뭐 가격은 이렇게 있고 3.5 그리고 2.2. 그 여러분들 이전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가솔린하고 그 다음에 외장색 시멘트색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시멘트색이 없습니다. 외장색에. 그 옛날 스팅어도 수출형에만 있더니 국내 판매용에는 현재 공개된 거는 시멘트색이 없어요. 세라믹 실버라고 하는데 세라믹 실버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하차하리가 차는 깜장이죠. 그러면서 깜장을 강력하게 추천해서 일단 깜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표를 왜 만들었냐면은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고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카탈로그고 4장짜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노우 화이트 펄하고 오로라 블랙 펄, 판테라 메탈, 그리고 아스트라 블루, 레드, 실키 실버 이렇게 있고 세라믹 실버가 없어요. 그 테스트 카드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그럼 이제 내장 컬러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은 새들 브라운은 제가 많이 봤어요. K5 소렌토에서도 많이 봤었고 요 코튼 베이지는 K9 그 베이지하고 비슷한 색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질감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는 요 미스티 그레이가 제가 탔던 펠리세이드에 있는 웜 그레이 같은 색, 약간 밝은 톤인데 약간 그레이 같은 느낌, 그 색인 줄 알고 엄청 고민을 했고 실사를 많이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마 미스티 그레이라는 그 색깔인 것 같습니다. 근데 펠리세이드보다는 조금 회색이에요. 베이지, 새들 브라운, 그리고 요게 이제 아마 미스티 그레이. 좀 이따 옵션 설명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요게 조금 의외였었어요. 그 리어 컴비네이션 LED 이게 뭔가 그랬더니 요게 그랜저처럼 도트로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도트. 요게 상당히 저는 이뻐서 일단은 저는 넣습니다. 뭐 어차피 풀옵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의 복병이 이 실버가 저는 의외로 이뻤었어요. 실키 실버라는 색깔인데 저는 예전에 트래버스 실버색을 봤거든요. 옆에 측면 라인은 트래버스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 트래버스 같은 약간 좀 웅장함 그런 느낌도 있고 저는 실버도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주변에서 다 말리더라고요. 공통적인 느낌이 펠리세이드 처음 나왔을 때 이쪽 DRL이 너무 밝아서 저거 눈뽕 맞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이게 좀 흔들리긴 한 것 같지만 이 DRL도 만만치 않게 밝습니다.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밝은 DRL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최고 트림 요 그릴하고 약간 이렇게 네모처럼 생긴 그릴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릴 같은 경우는 수출항에만 들어간다고 하네요. 출고 기간은 지금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일단 사전 계약 오늘 당시에 이제 전에 들은 거로는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가솔린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디젤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문이 내려왔다는데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8월 15일부터 출고를 시작한다 그러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9월 중순 이후부터 출고를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10월 이후에 발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출고가 아니라 현재 스케줄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검정색을 계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스는 검정색이 가장 앞서는 것 같아요. 또 의외로 복병이 요 색도 조금 굉장히 이뻐요. 약간 느낌이 그 캔디 컬러 같은 느낌이 살짝 나요. 옛날 미국 까마로에서 옵션 컬러로 들어가던 색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크하게 와인이면서도 굉장히 에나멜틱하게 생각보다 여기 아주 복병이어서 괜찮게 봤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세차를 안 하거나 오래되면 이 빨간색이 이 느낌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 빨간색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고추 말린 거 있잖아요.
태양초 그런 어떤 거무죽죽한 느낌이 나와서 저조차도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또 우연찮게 이렇게 딱 찍혔더라고요. 요게 이제 바로 이전 세대 카니발이죠. 그리고 요게 현행 카니발이고, 독특한 부분은 요 C필러 기준으로 조금 더 뒤로 간 느낌이 나요. 뒤로 갔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요 휠베이스 부분이 3cm인가가 넓어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육안으로 봐서는 티가 안 나는데 요 C필러를 보면은 약간 뒤로 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근데 약간 저희도 요 사진을 보면서 특이하게 느꼈던 부분이, 아니 이 전고가 왜 더 낮아진 것 같지? 차는 더 커졌다 그러는데, 요게 이제 시각 차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날렵해져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에서 뒷라인을 이렇게 약간 라운드를 친 거를 스포일러를 뽑으면서 약간 각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트래버스 측면 라인이 굉장히 이뻤었는데 트래버스 못지않게 저는 굉장히 이쁘다고 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필러하고 이 엔진우드 내려오는 쪽이 가파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미니밴 느낌이 많이 들었었잖아요. 지금은 A필러에서 후드라인을 약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꺾었죠. SUV, 여기서 이제 SUV 느낌이 많이 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제 플러팅 루프 느낌, 여기 하나 끊고 그 다음에 필러류를 별색을 줘서 붕 떠있는 느낌, 그리고 아래쪽 느낌, 그리고 요 캐릭터 라인하고 슬라이딩 도어 요 라인을 연결한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나 이제 에어 댐유는 아마 하이리무진 쪽에만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뭐 약간의 요런 굴곡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 벅벅 긁는다고 원성이 좀 자자했죠. 옵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빠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좀, 카니발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극예로 그 말 많은 HUD를 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민지는 2열 통풍 옵션입니다. 3열 USB를 옵션으로 넣었더라고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장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 트림이 LED 헤드램프, DRL이 다 들어가고요. 열선 통풍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키가 또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트림이. 그리고 전 트림 기본 적용이라고 나와 있는 드라이브 와이즈가 차로 유지 보조도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반자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자율은 다 넣어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요게 옵션이 들어가는 거죠. HDA라든지 아마 속도 줄여주는 거, 과속 카메라 앞에서 창문 올려주는 거, 뭐 이런 거 정도는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돼 있는데, 요게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현대 기아차에서 요 차로 유지 보조가 들어가 있는 요게 전 트림에 들어가 있는 건 제가 알기로 카니발이 최초로 알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요 부분도 지금 전 트림 기본 적용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전복 감지, 에어백은 뭐 거의 똑같이 들어가고요. 요거는 윗 트림 간다고 에어백이 더 늘어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후방 카메라까지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VSM은 이제 안전장치 관련된 건데, 핸들이 오족 작동이 됐을 때 핸들을 이제 강제로 돌려주는 그런 거고,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뭐 말이 어려운데 그냥 어디 갖다 박으면은 자동으로 정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운전자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전자석에 대해서 시트벨트 착용 여부를 알려준다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일단 먼저 장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거 뭐 엔진은 뭐 294마력, 202마력, 9인승부터는 일단은 개소세가 면제가 돼요. 개소세 기준이 8인승 이하 승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렌토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 후속 보조 필터, 그러니까 후속 전용 필터가 들어가더라고요. 요것도 기본에서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요거를 기본으로 넣어준다고 하네요. 이게 도어 스판 램프라 그러는데,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이제 트렁크처럼 트렁크 앞에 서 있으면 5촌가 있으면 삐삐삐 하고 열리잖아요. 요 파워 슬라이딩 도어 아마 삐삐삐 하고 열어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트렁크에 있던 기능을 그냥 여기다 그냥 하나 추가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크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범선님, 가솔린 경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무조건 가솔린이에요. 정숙성이라든지 차급을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리다가 여기 냉온 컵홀더를 넣으면은 여기도 냉장고처럼 되나 보다 그랬는데, 냉온 컵홀더는 요 옵션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 아마 에어컨 바람을 조금 이제 여기로 보내는 것 같아요. 냉풍고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요것도 출고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좀 특이했었어요. 요거 이제 아시잖아요. 릴렉션 시트가 이제 뭐 이렇게 무중력처럼 쭉 눕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특이했던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 앞좌석에서 뭐 접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앞좌석 기준이었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쁘네요. 이게 12.3,
2.3 조금 있어 보이네요. 요 빨간 아이콘 말고. 일단 보실 거는 대충 보신 것 같고, 왜 새들 브라운으로 했냐? 미스트 그레이로 해주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마눌님이 나타나셨네요. 별로 살펴보지도 않더니 야, 저 브라운 이쁘다, 그 한마디에 이게 이제 패밀리를 위해 사기 때문에 패밀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제가 간혹가다 느끼는 거는 우리 패밀리에는 마눌님만 있는 거 아닌가. 자, 김진우님, 전 세대는 RMDPS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이번에 C가 들어갔다고 그러죠.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모하비는 아낌없이 넣어줬는데 카니발은 아직까지는 기아의 플래그십이 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승합하고 약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 때문이겠죠. 왜 그러냐면은 모하비가 5천 정도 스타트란 말이에요. 거기를 안 넘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프레스티지 아까 말씀드린 가솔린 깡통을 하시게 되면은 3160에 반자율, LED 헤드램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도 거의 다 들어가고, 자,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은 235, 5, 19 전면 가공 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투톤 휠이죠. 커팅 휠. 여기는 구디어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타이어로 이렇게 구분을 둘 필요가 뭐가 있을까? 아, 주상무님 지금 말씀하셨네요. 후진 연동 하향 사이드 미러. 자, 이거는 시그니처 제일 윗등급에 들어가야 돼요. 또 있어요. 운전석 메모리는 이 아랫등급에서는 옵션으로도 못 넣어요. 제가 옵션을 샅샅이 뒤져봤는데 옵션으로도 못 넣어요. 그래서 아, 이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보니까 K5가 옵션으로도 메모리를 못 넣었어요. 저는 이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없네? 옵션을 내가 뺐나 보다 그랬더니 시그니처에만 있습니다. 이게 기아의 대표적인 옵션질이죠. 전동 틸트 RMDPS 부재는, 이거는 이제 전차 굳이 옵션질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카니발질. 이 후진 연동은 이 큰 차에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우적 감지 와이퍼가 없어요? 우적 감지가 없다고요? 이게 없을 리가 있나?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생각을 못 했는데 이야, 대박이네. 진짜 없네요. 멋집니다, 카니발. 근데 빌트인 캠은 또 있어. 아,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빌트인 캠 그 자리에, 여러분들 빌트인 캠 자리 요 윗부분에 있잖아요. 다른 차들은 거기에 다 있거든요. 우적 감지라든지 그 센서들이. 그 레이더 아니면 카메라도 막 달려있고. 그럼 이걸 통째로 바꿔야 되나? 센서만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고.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레인 센서라든지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아, 맞습니다. 토크홈님 잘 아시네요. K5랑 하이그로시를 묶어놔갖고, 그것도 외장 하이그로시를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죠. 보니 쇼바는 그거는 한번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진우님께서는 오작동 많아서 아예 빼놨나라고 말씀하시네요. 오작동이 많으면 우리가 끄면 되거든요. 일단은 실차가 나와서 뭐 예상치 못하게 지금 레인 센서 같은 게 너무 당연한 거에서 옵션실이 없어서 넣었나 보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HUD도 레인 센서와 같이 배선습니다. 아, 그래서 없나요? 앵무아빠님 말씀은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앵무아빠님 우리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유리들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 배선에 대해서 빠삭하시죠. 아, 이해가 됩니다. HUD가 없어서 레인 센서를 뺐다. 남들은 야, 이거 넣어줄 김에 하나 더 줘 이건데, 야, 이거 빼는 김에 하나 더 빼,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건가 보죠. 그렇죠. 전면 글라스도 아무래도 HUD용은 조금 이제 다르죠. 반사를 좀 해야 되니까. 자,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에어컨 매뉴얼 뭐 충분히 예상했던 거고, 그리고 공기청정 오토디포고, 이거는 제 기억에 제가 K5 노블리스를 사면서 이거는 옵션으로 제가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들어가 있고, 노블리스 정도만 가도 대부분이 아마 볼륨 모델이 노블리스일 텐데 1열 일단 이중 접합 들어가고요. 크롬 가니쉬 C필러는 아까 그 은색으로 우리가 알루미늄이라 그랬던 아마 크롬 몰딩인 것 같은데 되게 이쁜 그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로 블랙 하이그로시 도어 프레임, 이번에는 안 묶었네요. 그때는 뭐랑 묶었었죠? K5 때는 썬루프인가 뭐 희한한 거 묶어놔갖고, 자, 뭐 너무나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재, 그리고 이제 인조 가죽입니다. 노블레스는. 근데 7인승은 가죽이 들어가요. 노블레스 등급도. 여기서는 옵션을 넣으면 가죽이 되고요. 여기서는 옵션을 넣으면 나파가 돼요. 컴포트를 넣게 되면은 2열 시트가 냉풍이 들어가요. 통풍이. 그러면서 2열 시트 이 등받이가 리클라이닝이 된다 그러네요. 이렇게 전동으로. 그것도 조금 있어 보이잖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르고 팍 적혀지는 게 아니라 아마 GB80처럼 누르면은 앞으로 쭉 가면서 앵앵앵앵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럼 약간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깬지가 나잖아. 그리고 이제 동승석 2열 세이프티 윈도우, 이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원터치죠. 원터치를 하려고 그러면 저 세이프티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오다 걸리면 자동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동은 전동인데 2열은 세이프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노블레스 등급이 가장 볼륨 모델일 것 같아요. 아, 앵무아빠님 후석 대화 모드는 굉장히 좋아요. 특히 애들 조용히 시키는 데는 딱 누르는 순간 조용해 얘들아 그러면 멈춰요 애들이. 근데 이제 그거 한 3번 정도 쓰니까 애들은 이제 그게 양방향 마이크인 줄 알고
옆에서 아빠 이게 더 시끄럽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후석 대화 모드는 이 3열 차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는 내 말을 하는데 애들은 자기들 말이 마이크 통해서 나한테 들리는 줄 알고 막 이러니까 이제 죽어나는 게 2열이 죽어나더라고요. 귀따고 막 이러면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시그니처에서는 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일단 기본으로 여기에는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시그니처 7인승은 4,300이면 나파가 들어가요. 그리고 도어 스티치가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풀 LCD 계기판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드라이브 YG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 모드 그것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드라이브 YG에 제가 알기로 아마 후측방 충돌, 추돌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운전 자세 메모리 이 메모리는 옵션으로도 안 되고 시그니처에서만 돼요. 무조건. 이게 참 우리 그걸 몰랐잖아. 그래서 K5 노블리스의 거의 풀옵션 시그니처 가격하고 근접하는 가격을 샀는데 탈 때마다 이거 누가 만졌어? 이거 되게 기분 나쁘거든. 그래 어라운드 서라운드는 옵션으로 넣은 건 이해해. 그럴 수 있어. 이걸 왜 안 넣어줄까? 혹시 밑에서 옵션으로 있나? 여기 보시면은 없습니다. K5 소렌토랑 비슷한데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렇게 해도 잘 팔리고 사람들이 윗등급으로 갔거든. 너무 재미를 본 거지. 근데 웃기는 건 요 색깔이 이제 시그니처인데 그리고 이게 또 싸져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그래서 65만 추가를 하면 요거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가 다 포함되는 걸로 플러스 이게 저는 이게 의외로 캠핑 아니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 그게 많은데 220이 시그니처에서만 옵션으로도 안 돼. 저 진짜 옵션 이거 고르면서 일단 첫 번째 복잡해서 짜증이 났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왜 표를 짰겠습니까? 넣다 보니까 시그니처가 오히려 저렴해. 저는 거의 노블리스에서 했었는데 노블리스에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시그니처하고 제가 고른 기준으로 100 얼마가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근데 이게 다 빠져. 썬루프? 썬루프는 글쎄 호불호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 프레스티지는 선택도 못하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그러니까 뒤로 차 뺄 때라든지 깜빡이 켰을 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안전하차 경고라고 돼 있는데 전동 슬라이드가 아니거든요. 프레스티지에서는 이걸 전동 슬라이드 옵션을 넣고 드라이브 YG 옵션을 같이 포함을 시키면은 문을 안 열리게 하더라고요. 2열 3열에서 후측방에서 차가 올 때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카니발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슬라이딩이잖아요. 뒷차가 문이 열리는 걸 못 봐요. 문을 이렇게 여는 경우에는 뒷차가 그나마 보거든요. 문이 열렸다는 걸 사람이 내리기 전에. 슬라이딩 도어는 문이 열리는 걸 못 보기 때문에 내리고 나서 인지를 해서 굉장히 위험해서 저는 요 옵션은 저는 꼭 넣으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경고라고 돼 있는데 전동 슬라이딩 도어 플러스 드라이브 YG 옵션을 넣으면은 열리질 않게끔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옵션이라 생각하고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 오토 슬라이딩 도어를 넣어야겠지. 노블부터 전동 도어, 전동 트럭카 들어가고 오토 스마트 도어 서 있으면 열리는 거. 그러면 솔직히 프레스티지는 잘 안 팔리겠다. 애들 태우는 집들은. 요거 외에도 7인승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프로젝션, LED. 프로젝션이면 직사광이라는 얘기가 반사광이 아니라 LED? 네, 직사광이요. 그걸로 바꾸는데 근데 이렇게 싸다고? 69만 원? 근데 턴 시그널이랑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69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하죠. LED 리어 콤비네이션이 이제 도트, 미등인 것 같더라고요. 턴 시그널이 LED로 바뀌고 그러면은 전체 등화류가 다 LED로 바뀌고 제가 낱낱이 한번 살펴봤죠. 번호판 등만 벌브 등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현삼님 저도 스타일은 옵션에 넣었네요. 그렇게 되나요? 시그니처에 스타일을 안 넣으면 깡통처럼 되겠네. 이거 스타일은 넣어야 되네. 그리고 자 이제 컴포트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통풍 시트는 그래요. 그럴 수 있어. 가죽 시트? 그럴 수 있어. 전동 리클라이닝? 그럴 수 있어. 센터 콘솔? 그래 없으면 딴 데 넣지 뭐. 아니 3열 USB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전 3열 USB 굉장히 요긴하게 쓰거든요. USB가 없으면 보조 배터리? 몇 번을 찾아봤어요. 설마 이렇게까지 장난질을 치겠냐. 없어요. USB가 없어. 맨 아랫부분에 1, 2열 USB가 있고요. 7인승은 있네요. 근데 9인승이나 딴 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핀트가 상했어요. 하다못해 이거 비싸. 110이야. 가죽 시트 이런 거는 좋으니까 비싼 건 이해는 해. 나 가죽 시트 아니었는데 K5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조 가죽이더라고. 인조 가죽이었어요? 우리 거는 인조 가죽이었대. 왜 이렇게 좋았지 근데? 하다못해 그럼 11인승은 못해. 3열 USB가 아예 없습니다. 9인승까지만 3열 USB를 쓸 수 있고요. 주차 보조, 핸드폰인가 리모컨이라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그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주차 보조 있는 차들 수입차도 그렇고 국산차도 그런데요.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오히려 자동 주차 있잖아요. 왜 수입차들은 많이 쓰는 그 자동 주차하는 것도 간혹가다 한두 번. 쓰세요? 가오용으로. 와 신기해.
우리 뭐 앰비언트 다 가오형이지. 내가 보려고 하냐, 앰비언트 뭐. 좁은 공간에서 그때는 좀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게 문 여는 공간 때문에 타고 내리기 불편해 이렇게 하고 막 찡겨서 타야 되니까 그거였는데, 슬라이딩도, 오토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우리 지금 타고 다니는 크루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슬라이딩 도어로도 못할 정도면은 이 주차 보조가 사실상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릴은 크롬 그릴 전차랑 전트림. 아, 그런가요? 아, 그런 소식은 어디서 들으셨나요? 우리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던데. 후석 대화모드가 일로 들어간 거는 조금 그런데 이해는 되는 게, 이게 없는 경우는 8인치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조금 비쌉니다. 125. 내비 기반 ACC. 내비가 있어야 ACC를 할 거 아니야? 요거 오타가 났네요. HDA입니다. HDA. 이런 기능이 있었나? 후석 음성 인식? 아니면 양방향으로 바뀌나? 아니면은 온도 조절 장치 있잖아요. 후석에서 말하면 따로 또 2열이나 3열만 따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에이, 있어요. 무적 감지도 안 넣어주는데. 자, 어쨌든 요 가격은 카니발이라 크게 비싸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 K5나 이쪽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 옵션 가격 자체가 아주 비싸진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차나 딴 차에 비해서는 의외로 저는 합리적이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그냥 해라요, 해라. 넣어라, 싸니까.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는 지금 90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디지털 키 말고 저는 터치 타입 도어 핸들. 바깥에서 보입니다, 이 버튼이. K5 때도 이걸 몰랐어요. 딴 애들은 무선이야. 쓱 손만 내도 돼. 우리가 손가락으로 푹 눌러야 돼. 크렐도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요 두 개는 안 넣어도 됐거든요. 안 넣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부분은 노블레스 9인승 디젤. 가솔린은 너무 하고 싶었는데 9월 중순 이후에 난다고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캠핑하게 생겨서 일단 디젤이라도 뽑자. 나중에 이제 카니발 하이리무진에 새로 뽑는 한이 있어도 뭐 디젤도 소렌토나 산타페 이번에 새로 나온 걸 저희가 시승을 해보니까 나쁘진 않았어요. 초기 품질은. 뭐 오래 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자, 3710, 400 차이가 나잖아요. 드라이브 와이즈, 썬루프, 스타일, 컴포트, 그리고 내비를 넣어야 되고 어라운드까지 딱 넣었더니 4310이 나오더라고요. 소렌토보다 약간 싸게 치이는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물론 소렌토는 4륜이 있었죠. 디지털 키하고 크레를 뺐더니 지금 150이 빠지니까 4400이 나오더라고요. 4400. 야, 그럼 시그니처 가야지. 근데 시그니처를 갔죠. 우리 대우가 최고 등급 풀옵션이지 뭐 빠진 풀옵션이 뭐예요,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래, 가자. 근데 크렐은 또 막상 펠리세이드에서 넣어봤더니 소리가 좋아. 이게 가격도 60이잖아요. 하물며 가격도 싸. 저는 노블리스부터 시작을 했어요. 노블리스부터 했더니 4310이야. 노블리스하고 같은 급으로 맞췄더니 4410이 나와. 100 차이야. 근데 메모리 시트에다가 앰비언트, 220 인버터. 타이어도 컨티넨탈이야. 와, 스티치 들어가, 스티치. 아까는 신경 안 쓴다면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제가 고르는 옵션으로 100 차이로 이걸 포기하시겠습니까? 이걸 넣겠습니까? 아니, 난 물어보고 싶어. 아니, 거기다가 메모리, 후진전도 요거. 야, 저 100 아끼려다가 연석에 북 하고 긁어봐. 맘상하죠. 220 인버터. 이거 아마 인버터는 이게 배가 뜨긴 하지만 인버터는 싸제로 하려고 그러면은 100으로 안 돼요. 없는 데다 넣으려고 그러면. 확실히 극실용주의자 맞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안 넣으면 안 넣지. 그때 이제 넣었어. 그때 디지털 키 150 차이로 나는 시그니처 거의 풀업에 근접하는데 손잡이가 버튼이야. 근데 노블리스에 저걸 만약에 디지털 키 넣은 사람을 만나면 외부에서 너무 티가 나. 그래서 디지털 키를 넣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 크렐을 왜 넣냐 하면은 지금 후석 대화 모드가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요긴하게 쓰였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8개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순정 스피커가. 아니, 실용도 가오가 나와야 실용을 하지.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옵션을 넣었는데 남들보다 약간 못한 차에서 내린다가 거기서부터 약간 이게 어디서 실용주의. 크렐은 저는 안 넣어도 그만이었는데 여기 스피커가 12개로 바뀌거든요. 후석 대화 모드는 아마 별도 스피커를 쓰는 걸 알고 있어요. 펠리나 이런 차들은 크잖아요. 이게 차가 울림통이 크단 말이에요. 스피커 요즘은 스피커 위치를 뒤로 쫙 몰잖아요. 근데 크렐이 들어간 거는 뒤까지 쫙 가요. 후석 취침 모드라는 게 소렌토에도 있었고 펠리세이드에도 있었거든요. 여기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뒤쪽 스피커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스피커 개수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는 음량을 좀 크게 해서 듣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뻥뻥 울려. 근데 그거를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거의 끝까지 보냈었어요. 3열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요 8개 스피커는 안 될 것 같고 12개
소니 스피커에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펠리세이드에서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음질도 괜찮았던 것 같아. 사실 60에 이 정도 스피커도 넣어준다는 거는 애프터마켓에서나 싸제로 하기에는 이 가격이 안 되잖아요. 싸제로는 스피커는 더 비싸죠. 저는 그 부분 때문에 그 애기들 태웠을 때 애기들 편하게 들으라고. 되게 좀 지금 굉장히 가정적이지. 새들 브라운 몰라? 야, 4시간 동안 너랑 나랑 야, 이거 찾아와봐. 어떤 색이나. 그랬던 거를 한 마리 툭 던지니까 알았어. 그리고 보이잖아요, 여기. 이게 정해서 이걸 그대로 보내줬거든요. 그 헥터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옵션을 좀 어느 정도 넣어서 사실 분들은 시그니처로 가실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제일 낮은 등급 있잖아요. 프레스티지. 나는 이거 이제 우리가 깡통 쪽은 옵션을 자세히 지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 모니터링 팩을 하면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플러스 풀 LCD 계기판을 넣어주는데 130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해보면 분명히 위급으로 가게 될 거야, 아마. 네가 말한 부츠형 기아, 다이얼식 기아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하려고 그러면 스마트 컨택터라는 걸 넣어서 이걸 싸그리 집어넣고 가격이 115야. 이게 지금 90인데 이걸 해주면서 115면은 21만 원 더 주는 거 아니야. 그럼 하지. 하죠, 당연히. 그리고 튜온 요 후속 모니터는 튜온은 제가 왜 안 넣냐면은 펠리세이드 때 튜익스 차가 출고하면 글로 보내가 거기서 튜닝을 하는데 현대차 계열사긴 하지만 한 달이 더 걸리더라고요. 출고하고 나서 이게 적체가 되니까 출고만 적체가 아니라 제일 큰 적체가 튜익스에서 적체가 됐었어요. 저는 그래서 튜온은 일부러 뺐습니다. 야, 프레스티지 옵션 들어가니까 만약에 프레스티지 보고 계셨던 분들은 진짜 짜증 나겠다. 이거를 이렇게 묶어놨네. 아니 이걸 한번 해볼 거 그랬네. 프레스티지 제일 낮은 등급에서 아주 필요한 옵션을 넣었을 때 이건 넣어야겠지? 3280에 3370이잖아요. 이건 넣어야지. 그것도 넣어야 돼요? 이거 넣어야지. 그러면 시그니처랑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4210이면 여기네, 여기. 제 생각에는 완전 깡통을 하셔갖고 요것만 넣으시거나, 다행히 요건 90분이 안 하니까. 제가 볼 때 패밀리용으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결국 여기를 가게 되고, 네가 말한 대로 약간 겸사겸사 쓸 용도로 사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 옵션 몇 개 넣잖아? 그럼 딱 요거 돼. 그럼 여기서 또 보겠지. 저는 딱 스타일이랑 파노라마 썬루프랑 12.3인치 딱 넣으니까 그냥 시그니처 가격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여기는 파노라마를 선택을 못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너무한다. 야,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를 빼고 넣었는데 지금 아까 4,200 얼마면은 한 4,300이잖아요. 완전 프레스티지 풀옵션은. 근데 봐봐. 9인승이 4,100 시작인데 거기 이게 다 들어가. 시그니처에서 선택하는 옵션은 그게 많지도 않고 싸. 하물며. 요건 넣어야겠다. 요건 넣고 요거는 솔직히 안 넣어도 돼요. 요건 넣어야지. 그럼 150을 넣어야지요. 큰일 안 넣어도 돼. 150 추가되는 거야. 그러면 4105에서 4250이네. 그러니까. 그러면 프레스티지 프로보다 싸. 이거 해야지. 근데 딱 하면은 야, 내가 또 시그니처를 하는데 야, 시그니처 옵션 이거 봐봐. 생각보다 싸. 이거 해야 돼. 그럼 아까 4250에서 자 4310 됐습니다. 썬루프 넣어도 프레스티지 프로하고 비슷해. 근데 프레스티지 프로는 없는 썬루프가 있어. 그러면 이제 4400 정도. 저 진짜 극실용주의자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안 하냐고. 내가 만약에 공무용으로 산다 그러면은 우리 소나타처럼 생깡통을 사버려. 아예 그냥. 생깡통으로 보면 3100이면 나쁘지 않아. 문을 이제 드르륵 열어야 되겠지만 문만 넣을까?